JTBC 보도가 나왔는데 이원석 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하다고 지휘권 회복을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지휘권 회복 요청했는데 박성재 장관이 거부하면서 김건희 여사 조사 문제는 중앙지검과 용산 대통령실이 소통하니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와,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네요. 저 이거 못 봤는데 이건 충격적인데요. 왜냐하면 피의자하고 그 검사랑 소통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나? 이게? 그래가지고 저런 일이 벌어졌구나.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휴대폰도 반납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졌구나. 상당히 좀 충격적인 그러한 보도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거는 뭐 이원석 왕따설이 이제 확인이 된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 지난번에 김주현 민정수석 온 다음에 6일 만에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날리고 이제 다 1, 2, 3, 4차장 다 날렸잖아요. 바꿔서 교체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창수가 들어왔는데 이창수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하고 비한동훈 친윤석열계로 이제 분류가 됐는데 사실 이창수라는 이 검사의 캐릭터가 막 그렇게 센 캐릭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친윤석열 중에서 조금 말 잘 듣는 약간 그러니까 전주지검에서 왔는데 일반적으로 전주지검은 이제 검사들 마지막에 가는 자리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는 자리 뭐 더 이제 뭐 한직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더 위로 갈 수는 없는 자리인데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왔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일종의 동아줄이 된 거죠. 구원의 동아줄이 된 거고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사람 그러니까 이원석이나 송경호처럼 특수부 오래 해가지고 본인들이 뭐가 됐든 검찰주의자든 뭐가 됐든 검사로서의 막 자존심 막 이런 거 엄청 세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창수는 제가 보기엔 그리고 결국은 그래서 이거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뭐 이원석 왕따설이 이제 확인이 된 거고 앞으로 이원석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좀 뭐 뒤에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거의 제한됐다 뭐 이렇게 봅니다. 공개적인 반발. 공개적인 반발 다 했잖아. 계속. 아니 그러니까 계속. 저는 끝까지 사표 안 내는 것도 방법이다 이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차라리.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명품 가방 이 조사 관련해 가지고 진상 조사를 대검에서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 시작할 사실을 당일 오후 8시에 이창수 지검장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창수 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건 11시 16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한 3시간 넘게 공백이 있었다는 건데 그렇죠. 이제 수사팀 검사들이 아니 이렇게까지 공백이 왜 있었지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돼서 이 지검장한테 항의도 했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상 조사의 핵심이 일선 수사팀이 아니라 이창수 지검장을 지금 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부하 직원들은 수사하지 말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게 멋있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가 그게 있고 뭐라고 했지? JTBC 또 보던데 뭐 원칙은 총장이 챙기시고 뭐였죠? 그러니까 비난은 제가 받겠다. 비난은 제가 받겠다. 뭐 이런 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일보 보도였나 보면은 찾아갔다라는 거잖아요. 네. 당일날. 근데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못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창수라는 사람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질지 못한 스타일. 그러니까 예전에 이성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그리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여기는 이제 대놓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막 싸우고 막 이제 완전 약간 뭐 진영 대결처럼 막 이렇게 보였는데 이창수 이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또 검찰총장 존중은 해주고 싶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나 늦게 보고를 한 거는 결국은 검찰총장 배제하겠다라는 이제 중앙지검장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 판단이 독자적인 판단이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미션을 완수를 해야 되겠다. 그거는 결국은 민정수석이나 용산 쪽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 예.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거짓말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검찰총장한테 보고 안 한 이유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돼 있으니까 그는 보고를 안 했어요라고 한 건데 명품백 조사하고 있는데 3시간이나 누락했다는 거는 검찰총장한테 좀 최대한 늦게 보고하자. 당초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창수 지검장이 자꾸 뭐라고 변명하더라도 그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제 조사 당시에 검사들이 휴대폰 제출했고 이제 김 여사는 휴대폰을 지닌 채 조사를 받았다는 게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다들 이랬는데 이제 검사들이 신분증까지 제출을 했다라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조사를 하러 간 거냐 받으러 간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11조 2항에 의하면은 대한민국은 사회적 특수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만들어서도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조항이. 김건희 여사는 사회적인 특수계급 같아요. 어느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혐의자가 이런 식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겠어요. 저도 이제 얼마 있다가 검찰 조사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구속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김건희 여사의 혐의나 의심을 그냥 말끔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 왜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까?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인식이 삐뚤어진 것 같아요. 삐뚤? 인식이 예, 검사들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그 서정옥 변호사가 그 한판 승부가 나와서 그 지금 한남동 분위기 전해줬는데 매우 억울해한다라는 거예요. 억울해한다. 네, 그러니까 그 조사를 이렇게 나름 결단해서 받았는데 장소만 이렇게 논란이 돼서 유감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중앙지검 검사들도 그때 익명으로 나온 게 아니 이 어려운 조사를 우리가 해냈는데 왜 욕만 먹고 있냐 이런 거잖아요. 수사 열심히 했는데. 수사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뭐 일부는 뭐 사표도 쓰고 감찰 아직 감찰은 아니고 이제 진상 파악. 진상 조사도 아니고 진상 파악이야. 그러니까 이게 워딩 하나하나가 다른데 대검에서는 진상 파악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사가 들어가고 감찰이 들어가고 그런 건데 그 전 단계에서도 와 이제 막 반발하고 완전 그러니까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을 하고 현실론인 거죠. 야 어떻게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안 하신다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우리 보고. 헌법 위반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사들이 휴대폰을 제출했으면 조사 대상자인 김 여사도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얘기하는 감히? 상식적 아닌가요? 감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송혜코님 뭐하는 실망이네. 네? 그러니까 그게 장소가 중요했던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호처로 검사들이 들어가는 순간 경호처한테 모든 주도권이 있으니까 야 보안 프로토콜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야 휴대폰 다 내놔. 경호처가 딱 그렇게 하는 순간 이건 어쩔 수가 없이 검사들이 다 석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확인 안 됐는데 일설에 의하면은 시계도 다 풀렸다고 그래요. 시계요? 시계는? 예. 왜죠? 최재형 목사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안이 강화된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거가 다 털리고 앉아가지고 가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내용도 내용이지만 형식이 중요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가 제대로 됐겠냐고. 이미 들어갈 때부터 검사들이 완전히 다 이제 뭐 죽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저는 조사가 됐을 거라고 볼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5시간 이것만에 끝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맞죠.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 당일 오후 8시에 보고했다. 중앙지검장에게. 이렇게 나왔는데 휴대폰 다 뺏겼는데 어떻게 보고를 하지? 쉬는 시간에는 쓸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7시간 조사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 잠깐 이제 통화한 거죠. 근데 뭐 중간에 조사가 알려지게 되면 우리 조사 안 받고 갈 거야 막 그랬다고 했는데 어떻게 김건희 여사 말을 이렇게 검사들이 안 들을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아마 이게 1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조사하고 1시간 반 동안 여사님이 샌드위치 먹었잖아요. 그때 그 시간 끝 무렵이 아마 8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보고를 중앙지검장한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알렸네. 이것도 말이 되나? 김건희 여사가 외부에 알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경을 쳐야지. 압수수색하자 검사들. 지금 법사위에서는 어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두 가지 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소위원회 회부 안건 상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 혁신당의 1호 법안이기 때문에 이게 선입 선출 원칙에 따라서 뭐 나온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여당에서는 아니 선출 다음 날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정치 도의적으로 당선 축가 인사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딨냐라고 반발했더라고요. 장경태 의원 말도 맞고
여당에서 항의하는 것도 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법안이 상정이 되면 뭐 상임위에 상정이 되면 당연히 법안 심사 소위에 넘겨가지고 계류시켜가지고 검토하는 게 그냥 일상적인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또 이제 여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좀 일주일 기간에 허니문 기간이라도 좀 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런 모습 안 보이면은 좀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여당 대표에 대한 특검 법안을 발의하고 특검을 통과시키겠다라는 게 과연 또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그냥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에서 정쟁의 수단으로 하나의 거래 수단으로 그냥 움켜쥐고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냥 급하게 빨리빨리 해가지고 한동훈 특검법 이제 9월 달에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자 뭐 이렇게 빨리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냥 계속 논의하고 검토하고 자꾸 그러면 우리 특검법 지금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런 협박의 수단으로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잘 설명해 주셨고 이제 조국 혁신당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저 또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전국 주도권이 다 민주당에 있고 의석수가 다 있는데 우리가 1호 법안이고 우리가 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게 한동훈 특검법이니 이거를 강하게 주장을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법사위도 그러고 만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같이 파트너인데 어쨌든 뭐 이거저거 다 같이 해야 되잖아요. 뭐 하나라도 안 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이제 사정이 있는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솔직히 이거는 전 이해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날 다음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한테 아쉬운 거는 사실은 이거를 액션이라도 좀 취하는 게 낫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입 선출에 따라서 그거 맞기도 하지만은 그런 원칙을 조금만 비껴나가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만 올리고 한동훈 특검법은 잠시 보류. 뭐 법사위에서 뭐 이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좀 신경 쓰고 있어. 라는 거를 며칠만 늦춰도 사실은 약간의 그런 액션들이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가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굳이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특검법이 가는 게 맞느냐 그 생각이 들어요. 모든 특검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지금은 상황은 진짜로 오늘 최상병 올라가지만은 김건희 특검이 진짜 중요하다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고 지금 국민 여론도 솔직히 이게 뭐냐 대한민국이 굉장히 열받아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민주당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한동훈 특검법은 법안 심사 소위에 보류 수준의 계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건으로만 이렇게 쌓아놓고 논의를 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민주당에서 이제 1순위가 최상병 특검법이고 2순위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될 것으로 지금 예고가 된 상황이죠. 한동훈 대표에게는 첫 시험 때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던데. 이미 근데 결론은 났잖아요. 의총에서 뭐 우리는 반대라고 하니까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일관된 입장은 국민의힘이 별도의 독자적인 안을 만들어서 야당과 협상을 하겠다라는 거고 처음부터 민주당안은 반대다라고 명백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국민의힘이 분열하고 갈등할 건 아닌 것 같고 이후에 국민의힘 안을 만드는 것 시초부터 이제 이게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아니다 기다 그거 가지고 싸울 것 같은데 당분간은 그 특검법 가지고는 일단은 당에서 큰 분란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뭐 플랜 B 고심한다. 뭐 특검 추천 주체도 절충을 거론하고 있다. 뭐 상설 특검 얘기도 뭐 여러 가지 지금 플랜 B가 좀 나오고 있는 분위기긴 하더라고요. 야당도 지금 고민이 많고 저도 야당한테 조금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비슷한 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국민적으로 이제 이거를 해야 된다 지지도 해주고 그러지만은 이제 야당한테 또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정치력은 그러니까 힘 자랑만 하지 도대체 너희들의 정치력은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 또 부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야당도 출구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결국은 한동훈의 입장도 좀 존중해 주면서 이렇게 좀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당내 반발 세력도 많잖아요. 한동훈.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한동훈을 지금 밀어붙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은.